네, 저희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좀 보고 할게요. 네, 저는 중구 흥정강성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늘 아픈 분이어갖고, 저희 집은 아버지가 저희 일을 하면서 기둥으로 아버지가 모든 살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3개월을 입원하고 있으면서 저는 옆집에 고마운 아주머니 젖동량을 하면서 아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9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면서 저희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저보다 9살, 8살 위인 오빠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서 일했지만, 어머니는 늘 1년에 3번은 병원에 세 번 이상도 되고, 3번은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면 되면서 늘, 어, 살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꿈은, 아,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그 생각에 언젠가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면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마음에 대학은 아예 포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에 저는 일본어를 배우게 됩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그때 남편이죠. 어, 남편을 만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희한테는 이렇게 아들, 딸 쌍둥이가 서 생겼습니다. 어,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아들, 딸 쌍둥이가 생기면서 그 당시 꿈은, 빨리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이거 어머니한테도, 늘 고생했던 어머니한테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돕는 것과 이 두 자녀에게만큼은 가난이 아닌, 강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저희는 시골에서는 좀 희망이 안 여기 보였습니다. 부모법인 있잖아, 그치? 아, 그지? 깔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소우편 갖다 줘도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과감히 시골을 떠나서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갓 돌지단 저희 쌍둥이 두고 1997년에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그때 당시는 한국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한 3천만 원의 한 돈을 투자를 사갖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의 꿈을 감고 왔는데 한국 생활은 그렇게 뭐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취직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아가씨라고. 그래서 저는 애기 엄마라고 해도 믿질 않고, 그래서, 어디가 취직을 하려면 한 2, 3일은 거기 가서 일하는 이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3일을 공짜를 일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라 할까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빚도 갚고 살림도 좀 넉넉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럼 일하는 것보다 좀 뭐를 해봐야 되겠다 남편하고 결심을 하고 남편은 이 건설 하청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래도 일당보다 덜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는데 좀 위험이 따랐어요. 처음엔 돈을 버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하루아침에 2억 6천이라는 또 이제 빚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양꼬치 자영업으로 양꼬치 식당을 또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몇 개월 지나니까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됐거든요. 또 다시 희망이 보이더라고. 아, 이제는 또 부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는 사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잤던 것 같아요. 새벽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12시에 마치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진짜 부자가 되니, 통장에 잔고가 불어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좀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한 6, 7년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서너 시간을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 되었어요. 그때 몸은 90kg, 90kg 좀 넘을 때도 있고, 제가 90kg였어요. 제가 사진에 봐도 엄청 이렇게. 근데 사실은, 되게 든든해 보인다. 다들 그랬거든. 되게 든든하게 보인다. 사실은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이때 제가 고지혈, 고혈압 약을 먹어야 했고, 맨날 그냥 소화불량으로 역류성 위염, 온갖 병을 다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약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또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제한된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감기 와도 타이레놀 그리고 관절이 아파도 병원에 가면 약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관절이 되게 약하거든요.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한 이틀 전부터 밤낮을 자지 못하고 관절이 쓰려서 그냥 잊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2018년에 병원에 소화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간기능 저하로 간 수치가 900까지 올라가는 걸 의사 선생님도 참 일어나다 처음 봤다더라고. 900까지 올라가면서 온몸에 황달이 오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받고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제일 진짜 막막하고 이 간절할 때 저희 이용순 사장님으로부터 독일 PM 기초 3종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때 저는 홍삼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미국의 어느 회사 좋다는 뭐 제품도 먹어보고 그리고 애터미 해모인도 먹어봤습니다. 근데 3개월 지나면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서 모든 것을 끊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못 먹고 있었는데 PM을 제가 한 달 먹고 2달 먹고 했는데도 간 수치가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뭔가는 좀, 뭐, 속 깊은 곳에서 내가 막 에너지가 넘치고, 제가 PM 만나기 전에는 거의 소파가 일체가 돼서 하루 종일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PM을 먹고 나서 뭔가는 활력이 생기고, 막 뛰어다니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제품 도대체 뭔지. 근데 저는 다단계에 대한 인식은 우리 가족에서부터 저희 다단계에 대한 거는 되게 좀 전통적이라 이 다단계는 절대 안 된다고 좀 그런 고집을 하는 이런 가족이거든요. 저도 좀 그 다단계란 건 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되게 궁금해갖고, 그리고 스폰서님도 그러는 거야. 자기는 모른대. 그냥 알고 싶으면 이런 시스템이 이 본사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제품이 궁금해서 그래도 내가 먹는 게 뭔지는 꼭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 남편이 다단계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딸을 함께 저한테 첫 세미나에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엄마가 뭐를 하겠다면 네가 절대로 다 반대를 해야 되고 네 엄마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첫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저는 이분한테 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제품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이 러프 소르그 회장님이 그 갱년기념 철학의 그 영상을 띄우는데 와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다는 그 확신찬 그 모습 너무 있잖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에는, 남을 위해서 제가 많이 살았거든요. 엄마, 뭐, 자식, 뭐, 가족. 그러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삶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 이분이 확신을 들고 여기에서 뭔가는 내 삶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삶인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무슨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좀 호기심에 PM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뭐,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제품의 확신을 갖고 이분이 철학을 따라가면 뭔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제가 PM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PM을 시작하고 보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자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래서 일한다는
일하는 자는 먹지를 말아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그거를 많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저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그 끝을 가보니까 부자 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부자 되려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면서 부자의 문은 왜 이게 안 열리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PM을 만나서, 우리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많이 보잖아요. 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유가 있었더라.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잘못됐어요. 부자의 길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계속 그 노동소득에만 매달렸더니 부자가 안 됐다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PM을 통해서 노동소득의 한계와 권리소득에 대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제가 TM을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은, 원장님 교육을 통해서 저는 전형성이 가진 힘이더라고요. 제가 왜 보상 플랜을 못 풀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보상 플랜을, 제가 PT 될 때까지 보상 플랜을 안 풀었어요. 몰랐어요. 그냥 TM이 좋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제가 PT를 갔더라고요. 그냥 보상 플랜, 저는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을 잘 안 했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PM을 마시고 내가 건강하니까 좀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행복해갖고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돈에 대한 욕심을 제가 좀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PM 사업을 제가 확신을 갖고 했으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여행을 못 가서 저는 PT 인정식을 처음으로 유럽, 이 두바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옛날에 여행을 가려면 저는 되게 싫었어요. 여행을 가면 하루 종일 운전기사 뭐 밥을 해줘야 되고, 오히려 일주일 여행을 하고 나면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은 싫었는데, 저는 이 여행에서 진짜로 제가 주인공이 되는 대접을 우리는 GM에서 롤프 소르고 회장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어, 일본, 뭐, 말레이시아, 그 각 나라 46개, 그때 46개 나라의 리더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리고 PT상 리더분들, 훌륭한 분들이요. 근데 이분들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학력도 좋고 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요. 절대 아니라 하더라고. 저희는 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제 PM을 만나서 저처럼 건강을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PM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아, 나도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훌륭한 분들, 이 권인수 그룹장님도 있고, 이 우리 그룹장 옛날 분 일본에 우리 김선희 그룹장 이분들도 다 저는 아시는 분 되게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다 그냥 말을 뭐 그렇게 너무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PM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기 머리 하얗신 분, 어디, 지방에 그때, 근데 72세였더라고요. 근데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PM을 하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그냥 빨간 주스, 노인정에 가면 나 빨간 주스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PT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와, PM은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어, 모든 것은 그냥 말만 하고 제품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느낀 점이, 아, 평범한 사람도 진정 PM회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도 차별 없이 기회를 주는 회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면서 여기에서도 PM을 더 몰입했던 계기가 되는 이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같이 갔지만 저는 유럽 여행을 한 13번, 예, 6월까지 한 14번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동생하고 여기 친구들이 저희 다 여기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스폰서 그리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이게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저희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어, 다단계에 대한 이런 여기에 고정관념이 싹 사라졌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내가 하면 설마 나의 그동안 쌓았던 인맥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의 동생 친구들이 나를 멀리를 할까 봐 되게 제가 좀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지금 몇 년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친구나 동생 건강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피해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피해 만나기 전에는 저는
살기 되게 바빴습니다. 시간이 저는 돈이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죄를 벌려면 저희 가게를 오거나 1년에 뭐 우리 동생이나 친구 만나는 게 한 번, 두 번이면 좀 많았어요. 한 번 정도나 명절에 볼 수 있는 사이가 됐는데 오히려 PM을 만나면서 저희가 좀 매일 보다시피 하는 사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진짜 건강도 찾아두고 함께 이런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요즘은 자신 있게 말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PM을 하라고. 그래서 그리고 PM이 아니면 진짜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인연들을 여기 PM에서 많은 인연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M의 매력이라고 저는 자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PM을 확신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하기는 뭐를 해야 되는데 늘 뭐를 해야 될지가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진희 사장님도 어제 강의를 너무 잘했고 요즘 너무 폭풍 성장을 한 거 보였습니다. 이진희 사장님하고 저희가 불어에서 센터도 운영을 해보고 같이 여기 문도 많이 두드려 봤습니다. 바인드도 가고 양사도 배우고 그런데도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우동철 원장님이 교육을 듣고 지금까지 진짜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저희 일기 때 지금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이더라고.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짧은 머리가 평생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짧은 머리를 해본 적이 없고, 나는 짧은 머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는데, 원장님이 교육을 받고 제가 머리를 과감히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원장님이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고 짧은 머리를 너무 안 하니까 다음까지 성공 스쿨에 참여했을 때 안 하면 가위를 들고 온다고 저한테 진짜 그런 얘기까지 할 때까지 제가 머리를 안 잘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긴 머리가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매일 짧은 머리를 이제는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어머니 사장님도 이때 머리를 자르기 엄청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짧은 머리가 더 명품 네트워크처럼 더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을 만나고 나서, 이 네트워크의 명품 네트워크가 되지 않았나, 너무 감사한, 원장님이시죠. 저도 오히려 원장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네트워크 마케팅 P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어떻게 평범한 주부에서 내가 강사가 되는 과정을 제가 강사되게, 지금 또 설명하겠습니다. 셀프 리더 6단계는 강사되기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강사가 된다는 것은 저는 처음에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나 강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비즈니스상 객관적 사실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남보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으며 여기에다가 열정과 확신을 더해서 하면 성공할 확률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정철 원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심혈을 기울이는데 강사 트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의 최종 열매는 강사라. 그래서 강사 트레이닝을 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자세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잡아두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그리고 정보 전달 이렇게 무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강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도 원장님 그 책에서 우리 모든 것이 리더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데서 더 자신감을 갖겠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우리 강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무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강사 되기 전에는 먼저 무대에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대에 자주 서는 처음에 가장 빠른 방법은 호스트, 즉 사회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 사회자를 많이 설수록 우리가 강사가 빨리 된다 해서 제일 처음 경험은 호스트로부터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호스트의 역할하고 우리가 호스트의 진행 흐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역할은 우리가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역할에 따라 이 설명이 아주 재밌고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하고 따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회는 유쾌한 분위기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한 미소, 원단이 100만 분짜리 미소를 꼭 지어야 하며, 그리고 목소리는 아주 솔톤으로 밝고 활기차게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강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고객이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도록 주의사항을 잘 전달하면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고객이 강압적이나 이렇게 권위적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약간의 유머와 위트를 곁들여서 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강의에 앞서 강사님이 전해주는 강의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 몇 가지 매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잘 지키신 분은 명예전당에 오를 수 있고, 못 지키실 분은 명예전당에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머를 좀 있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호스트 하신 분들, 뭐, 김지우 그룹장이 아주 열정이 넘치고 분위기를 막 끌어가지고, 우리 김상학, 사장님은 약간 좀, 저는 되게 그 구수하더라고요. 대구에 대구의 말씀이 제가 되게 구수하게 들려갖고 되게 귀가 호강하고 너무 좋았고, 우리 주연우 그룹장님은 너무 분위기 메이커지요. 항상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좀 질리지 않게 너무 잘 이렇게 호스트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호스트의 역할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하지만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우리가 운영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사를 돋보이게 하고 흐름을 전개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좌석 정리나 매너 안내도 고객이 기분 좋게 움직이도록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혹시 앞에 앉아 계신 분 앞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조금 수동적인 이런 물건을 채워주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VIP 자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앞에 VIP 자리에 특별히 준비해놨습니다. VIP 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멘트를 제가 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에 자리가 비었는데 그 뒷분을 앞쪽으로 모셔야 됩니다. 저기 VIP 전용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 VIP 전용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진짜 얼굴 인상이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표현한 것도 호스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호스트의 강사님이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의 좀 기술을 맞춰서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의 첫 인상,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두 번째는 강사에서 배운 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말이나 글, 그리고 강사의 경력, 포상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강사의 현재 직위, 핀, 레벨, 설명. 이 순서대로 호스트 강사님을 소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 전달, 무대 동선도 우종철 원장님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원장님을 소개하실 때 그 마이크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무대 퇴장, 이거를 꼭 그냥 반복으로 제대로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도 아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를 전달을 할 때 우리가 강사님한테 소개하고 무대 중앙에서 강사님에게 마이크를 꼭 건네줘야 합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앞서가서 강사님 맞이하면서 마이크를 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강사님한테 아주 큰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그 무대 중앙에서 꼭 전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를 꼭 건네주고, 반대쪽으로 우리 강사님이 반대쪽으로 꼭 퇴장을 해야 되고, 어, 동선상 어쩔 수 없이 저기 강사님 쪽으로 퇴장을 해야 된다면 꼭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걸어서 조용히 내려가야
하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역할은 강사의 우리 최고의 컨디션과 이렇게 자신감으로 멋지게 강의를 시작하는 강사를 소개하고 분위기를 고조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절대 오버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만 하고 조용히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강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강사의 자세와 언어, 태도가 있습니다.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업 설명회입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우리가 개인이 전달을 해갖고, 실제로 개인이 전달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결단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회사의 그룹이나 이런 사업 설명회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회는 고객이 이 회사나 제품, 보상 플랜, 비전을 객관적으로 정보를 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을 그 회사를 대변하는 것도 대변인도 보이기 때문에 목적과 위력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강사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강사가 되려면 먼저 강사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습니다. 근데 사실은 강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습관된 언어와 행동을 고쳐야 하는 자리였는데,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손도 이렇게, 손도 악수하는 이런 손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손도 아주 넓은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범위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자세도 정확하게 서야 되고, 이 자세가 제가 되게 불편했어요. 어, 워낙 제가 했던 그 자세를 고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2년을 하고 나니까 그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비해나 이런 현장에서 보면 그분이 강사님의 자세 이런 걸 보고 아 원장님이 교육을 받은 분이시구나 아니구나 그게가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사의 자세 이런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PM 회사 이 언어는 사실은 모호한 이런 표현보다 간단 명료하게 사실형 문장을 쓰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 우리 회사 이런 회사보다 회사명, 실명을 쓰는 표시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PM 회사, 독일 PM 회사 이렇게 각그 실명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아, 우리 회사, 저희 회사 이런 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강사의 언어, 자세와 언어는 우리가 설득보다 사실, 감정보다 신뢰, 모호함보다 명료함을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음, 어, 제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탁월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업 설명회 참석한 고객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때는 사실은 이 강사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새로 오신 분들은 그 1시간 이내 그 짧게 진행하는 사업 설명을 듣고 사실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들리는 것보다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제품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을 줘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모호한 표현보다 확실하게 입니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중에 사실은 질문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프로 강사님들은 괜찮아요. 그 질문을 잘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분위기를 고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우리 강사님들은 그거를 흉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특히 처음 초대된 고객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불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초대분들한테는 질문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그래 초보 강사님들은 이런 질문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강사님은 목소리, 미소, 손동작, 걸음걸이 같은 무대에서 모든 움직임이 고객 평가의 대상이 된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목소리, 미소, 손동작, 이런 움직임이 우리 어떻게 이 회사를 선택할까? 그 미래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행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쾌한 목소리를 해야 되고, 편안한 미소, 믿음직한 미소, 그리고 절도 있는 손동작, 그리고 실현되고 정성이 담긴 동작이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는 열정, 자신감,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 모든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어떻게 보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강사가 되는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사가 돼야 되나? 셀프 리더에 꽂힌 강사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정보 습득은 우리 우리 성공 강사님들하고 우리 선배 강사님들 내용을 그냥 듣고, 제가 뭐 어떤 10명이 강의를 제가 10번 이상 들으면 100번을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사님들 강의를 듣고 그분들의 핵심을 제가 정리를 하고, 그거를 그 흐름, 핵심, 이런 포인트를 제가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 핵심 보상 플랜 이걸 정리를 하고, 그 스토리는 나의 스토리를 더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반복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한 번으로 우리는 맹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면 나도 어느덧 강사가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뭐를 해야지, 처음에는 주제를 뒀는데 내가 뭐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원장님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내가 요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 핵심 포인트가, 그 강사님들이 이거 정리를 하면, 요때는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요때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구나.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게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의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정보를 그거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을 전달한다면 그 시나리오를 암기를 하고 연습하고 반복 연습하면 내가 강의를 한줄 수도 있고 그거를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사가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내가 정보를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내가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은 반복 훈련입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우리는 꼭 준비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현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뭔가는 우리가 나중에, 마이크가 안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리허설이, 그래서 원장님도 그랬죠. 그 리허설을 꼭 해야 된다. 리허설이 실전보다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이런 미소까지 스스로, 나는 강사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할 줄 알고, 강의 전에 이런 마이크, 음향, 이런 팀 프로젝트나 진행자 이런 동선까지 내가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 이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도 인사하고 시선 처리, 시선 처리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선 처리도 원장님 항상 그랬어요. 세 번째, 앞뒤로 이렇게 앞에서 세 번째 줄 그분을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 시선 처리는 우리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렇게 살짝살짝 하면서 시선 처리하고 손 동작을 아주 절제 있게 정성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선을 너무 많이 갔다 왔다 하면 좀 시선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절도 있게 절제해 나가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허설 꼭, 기능 콘서트 할 때도 리허설을 꼭 합니다. 리허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준비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꼭 해야 됩니다. 강의 진행 방법, 저는, 사실은 제가 강의 주제를 했을 때, 저는 여기에다 근거를 맞춰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를 해야 될까? 뭐를 제가 전달을 해야 될까? 좀 되게 막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서수설하다가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강의 듣고 강의 진행 방법을 깨닫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준비합니다. 어, 제가 비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는 1단계에서는 저희 시작은 늘 저는 시사나 뉴스, 그리고 최신 뉴스, 이런 기사, 안부, 이런 좋은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요즘 무슨 제가 AI가 핫하다면 AI로 가고, 그리고 뭐 환율 모두 힘들지요, 이렇게 서로 이런 공감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용이 감정 강약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전, 회사 뭐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희 마무리는 변화된 모습, 그 다음 꿈, 그리고 비전, 단기 목표, 이런 행동 계획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희 강의 준비를 저는 요 틀에서 저는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강의 주제가 내가 뭐면 요 틀에서 저는 꼭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가 저희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강의를 하려면 여기에다 핵심을 두면 저는 실패 없는 강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강의는 내가 권위적으로 내가 설득을 하는 것보다 공감이 제일 좋고, 그리고 정보는 우리가 객관적, 객관적 사실을, 내용을 내가 뭐 더 잘하기 위해서 엄청 사실을 하는 것보다 객관적 사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꼭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나의 행동을 더하면 멋진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제일 저희 중점으로, 강사 되기에서 저는 여기에다 중점을 좀 많이 둡니다. 그리고 강사의 역할과 결론을 말하자면, 네트워크 마케팅 강사는 현장에서, 사실은 뭐 우리가 멋진 강사도 아니고 저희는 현장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경험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실천용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나 이런 박수에 취해서 뭐 진짜 멋진 교수님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교만하면 오래 서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꼭 응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 뭐 이런 데 교만하면 꼭 실패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모든 자세, 언어, 말투, 이거를 꼭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그래서 결국 좋은 강사는 타인에게 롤모델이 되어서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뭐 나는 그냥 뭐 명강사가 돼서 돈을 받고 있는 강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그, 내 강의를 통해서, 저분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는 자그마한 동기부여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정보 전달자이지 변화를 촉발하는 동기부여자입니다. 그래서 꼭 멋진 강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원장님이 만나기 전에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많이 지쳐있었는데, 원장님이 이 강의를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까지 어, 오면서 원장님이 없었으면 저도 이 많은 우리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강의를 듣고 제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와, 네, 공유 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진작에 좀 들었었으면 시작도 제가 소울톤으로 했을 텐데 아, 호스트와 강사에 대한 이 강의를 오늘 듣게 되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소울톤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지금까지 호스트도 가끔 했고
강사도 몇 번 하긴 했는데 참 별로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고 했구나 이 뜻입니다. 그 말은. 네. 예, 네. 강사 호스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적으면서 들으니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상이 깊었던 말씀이 짧은 설명을 듣고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고객들 앞에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정말 다시 제 가슴을 한번 때리는 그런 좋은 멘트였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다들? 예, 목소리는 다 들리지 않지만 다들 표정을 보니 밝고 새로운 걸 깨달은 듯한 그런 얼굴이십니다. 자,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난 꼭 말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시죠? 몇 분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마이크를 제가 켜드릴 테니까 한번 소감과 그리고 다짐과 그리고 또 어떤 좋았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구 손 들어보실까요? 손 안 들면 제가 시키겠습니다. 오, 예. 더, 이식 더, 사장님, 네. 네, 더 드림 그룹의 EVP 민희식입니다. 어, 저희 스폰서님, 예, 오늘 PM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이유, 즉 노동력의 한계를 깨닫고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유럽 여행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PM의 혁신을 키우신 강다현 사장님, 저희들에게도 진짜 네트워크가 처음인 우리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호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강의해 주신 거 저도 호스트와 강사로 거듭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라는 확신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저희 파트너이신 하수선 사장님 오늘 호스트 이 막강한 그룹에 처음으로 호스트를 맡으셔가지고 하시는 이 첫날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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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저희 스폰서님이십니다. 예, 용기와 희망을 주신 우리 강다현 사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들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 눈에는 손 드는 손이 안 보여서, 예. 혹시 손 들었는데 제가 못 봤다 하시는 분 손. 손 안 드셨죠? 제가 표정이 너무 밝으신 분을 제가 봤어요. 아까 강의 들으면서. 어, 김지윤 사장님이 표정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한번 듣고는 싶은데,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경 네, 가지고 올라오는 사이에 저 허용을 하셨군요. 감사해요. 네.